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19 감염자 수는 4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779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는 21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119 사망자 수인데요. 119 사망자 수는 420명 정도가 나왔네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도 높고 사망자 수는 뭐 항상 월요일 되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집계가 덜 되나 봐요. 월요일마다 적긴 적은데 앞으로 요번 주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반 이상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5개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119 감염자 수가 급상승하면서 5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는 뜻이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꼭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텐싱하고 손 잘 씻으시면은 그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강력한 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백신입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잘 되기 때문에 꼭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노스 다코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급상승으로 인해서 입원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서는 노스 다코타 전체를 봤을 때 중환자실 침대 20개만 지금 어베일러블 하다고 합니다. 단 20개만 있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노스 다코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급상승으로 인해서 입원자 수가 급격하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에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1차 대유행 때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던 뉴욕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더 심하게 하는 중입니다. 뉴욕도 조금씩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다 보니까 먼저 방어를 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어길 시에는 벌금을 15만 불까지 늘리는 그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어길 시에 벌금을 15만 불까지 맞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뉴욕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좀 더 다른 주들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심하게 해야지 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더 잘 지키긴 더 잘 지켜지죠. 미국은 3월부터 8월 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20%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덜 심각하게 하면서 방역을 마스크도 잘 안 하고 소셜 디스텐싱도 잘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한 자의 수가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학교 리오픈을 계속해서 강행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 리오픈을 강행을 하게 되면서 점점 수많은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열도 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사태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저께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지금 완전히 완치된 상태이고 완치가 되면서 자신은 이제 면역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는 자신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을 텐데 그 결과를 대중에게는 지금 오픈하지 않고 있어요. 좀 오픈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트윗을 했는데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치가 되고 면역이 생겼다. 이 면역이 생겼다에 대한 트윗을 날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인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한 가지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으면 그것에 대한 면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면역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위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 인포메이션이다. 거짓 정보다 하면서 레드 플래그를 붙여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트윗을 지워버린 거죠.
거짓 정보로 지워버린 거죠. 하지만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스트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면역이 생겼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프랑스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몇몇 도시들이 최고 상태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알려드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시민들의 생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병원 가서 뭐 병원 의사들이 잘 고쳐주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뉴스에서 옛날에 한번 봤어요. 그렇게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해가지고 잘 얘기해주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맹신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약하다는 식으로 플레이 다운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코로나 바이러스 뭐 그냥 약한 감기구나 하면서 방역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면은 사망자도 그 또한 그렇게 늘어갑니다. 따라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다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예상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보다 20%나 더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플레이 다운 한 것이 영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영국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신규 감염자 수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자 수 또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입원자 수가 7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입원자 수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입원자 수가 이렇게 7배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이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망자가 더 더블로 이렇게 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중요한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병원을 다 차지하게 되면은 진짜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플레이다운 하게 되면은 좀 트럼프 대통령은 좀 위험한 발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급상승함에 따라서 입원자 수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입원자 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병원들에서는 non-urgent,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아닌 환자들은 병원에 예약을 다 취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때문에 병원에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환자뿐만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나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그래서 방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미국 사람들은 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마스크 하고 좀 떨어져 있고 손 좀 이렇게 잘 씻고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마스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백인이긴 백인이에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백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듯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급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최근 들어서 급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도 좀 있으면 이제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7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인도에서 커다란 축제가 있을 거라고 해요. 원래는 이 축제가 거리로 나와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축제인데 지금 현재 인도 보건당국은 시민들한테 제발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이번 축제에는 집안에서 가족들끼리만 하라고 괜히
축제라고 길거리로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옮기지 말고 제발 집에서만 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는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백신을 첫 번째로 개발해서 내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급상승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신기록을 계속 갱신을 한다고 해요. 어저께도 거의 14,000명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는 러시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집계를 한 뒤로 거의 신기록이라고 해요. 최근 들어서 계속 신기록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백신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러시아 또한 2차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급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인 통금제를 지금 실시를 한다고 하네요. 통금이라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그런 통금 제도잖아요. 그런 통금 제도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도 곳곳 나라들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네요. 중국 퀸타오라는 곳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병원에서 이제 9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그 퀸타오라는 그곳에 90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앞으로 5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굉장히 낮아요. 지금까지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대략 한 8만 명 정도라고 하고 사망자 수 또한 몇천 명 안 된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부터 발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1차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겪은 뒤에 지금 2차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평화롭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회복 속도도 전 세계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이 잘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언론 통제를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엄청난데 안 알려지는 건지 그거는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진실이 밝혀지겠죠. 앞으로 좀 더 몇 년 뒤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 있었던 제일 사랑의 교회 플러스 8.15 집회 때문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가 이제는 드디어 잡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1, 2 감염자 수가 이제 최저치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또한 최저치로 낮췄다고 하네요. 역시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정말 철저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또 요번에 말 바꾸기를 또 시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대선 TV 2차 토론회가 캔슬이 됐잖아요. 대선 TV 토론회 위원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화상 채팅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되고 대면으로 하지 않을 바에는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엔 또 말을 바꿔서 2차 TV 토론회를 꼭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면으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벽하게 완치가 된 상태고 전혀 전염성이 없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면역력이 생겼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2차 TV 대선 토론회를 진행을 하자, 그렇게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후보 측에서는 이 2차 TV 토론회가 캔슬이 되고 난 뒤에 벌써 다른 스케줄을 잡아놨다고 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캔슬이 됐기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다시 말을 바꿔서 2차 TV 토론회를 진행을 하자고 이렇게 또 말을 바꾼 이유는,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처럼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난 상태로 전혀 좁혀지지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마구마구 찔러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리수를 두는 거죠, 지금 현재. 어쨌든 뭐 TV 토론에는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가 나왔다는 거,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광고에서 파우치 국장한테 동의도 얻지 않은 채 파우치 국장이 한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대선 선전 광고에 썼다고 합니다. 이로써 파우치 국장은 이것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시 일상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다고 주치의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이후로 대선 유세 캠페인을 엄청나게 지금 스케줄을 잡아놓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엄청난 강행군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조급함을 나타내면서 무리수를 지금 엄청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강행군을 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도 분명히 설문조사 지지율에서는 힐러리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문조사 지지율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열심히 대선 캠페인을 할 거라고 하네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플러스 상하원 모두 싹쓸이 할 가능성이 60%가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슈퍼 민주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많은 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엄청나게 지금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 관세를 이제 빨리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미국의 우편 투표가 930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6년도 대선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가서 하는 투표보다는 편지로 하는 우편 투표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 때문이겠죠. 플러스 요번에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더 시민들의 참여가 더 높아진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우편 투표의 3분의 2 정도가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노벨상을 계속 수여를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노벨 경제학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은 스탠포드 대 경제 교수 2명이 공동 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받았냐면은 옥션, 경매에 대한 띠오리로 옥션을 더 임프루브, 더 발전시키는 그런 경제적인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역시 미국의 인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노벨상 받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허리케인 델타는 지금 루이지애나를 강타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2명이 지금 사망을 한 상태고 수십만 명의 가구가 정전을 당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어저께 NBA 파이널을 했는데요. LA 레이커스가 이겨가지고 통상 17번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MVP는 르브론 제임스가 탔다고 합니다. LA 레이커스 화이팅이네요. 그리고 요번 주부터 남가주는 또다시 더워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타아나 강풍도 동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지금 주식시장은 오픈을 하자마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희망과 3분기 실적 기대에 힘 입어가지고 주식들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빵 있잖아요. 빵.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빵 기술주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식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